네, 정명수의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오늘은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3월 초에 중국의 정의업 전인대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좋지 않다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춘절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좀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국 정부 당국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과열 경고를 바라면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부동산이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오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주변의 경기 관련주들도 덩달아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 초에 그 중국의 양회, 그러니까 중국인민정치협상, 또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이런 데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지금 급락해서 침체돼서 문제인데, 중국은 그러니까 올라서 과열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국의 이제 부동산 정보업체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보면요. 지난 1월에 중국 그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제곱미터당 평균 9,812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7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전달보다 1% 상승한 거로 나타났고요. 추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무래도 이제 대도시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의 10대 도시 그 가격이 제곱미터당 16,417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29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전달보다 1.61%나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도시와 동부 연안 도시들이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중국의 이제 중앙 정부가 부동산을 이렇게 좀 조정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 정부들이 그걸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지역 경기가 좀 우려가 되니까 지방 정부들이 요걸 조금 안 따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요게 주택 경기 부분이 잘 이렇게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동산 버블 불안은 이제 최고조에 달한 2010년 4월부터 중앙 정부는 이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썼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주택이 2채 이상이면 새로 집을 못 사게 한다거나, 또 계약금 비율을 높인다거나, 부동산 보유세를 시범 도입해서 대도시에다가 시행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양회를 거치면서 부동산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좀 긴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 사실은 경기하고 맞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좋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으니까 그런 건데, 중국 경제가 지금 4분기에 7.9%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줘서 투자 열기는 좀 고조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과열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서 정부가 계속 이 대출을 좀 억제한다든지 정책들을 썼는데 아직까지도 잡히지가 않네요. 그런데 우리처럼 부동산 경기가 너무 꺾여서 걱정인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 과열만 막는다면 경기에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른 어떤 경기 상황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제 시장의 자금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뭐 주택 시장으로도 가고, 또 제조업 경기도 좋고, 또 뭐 증시 쪽으로도 오고, 이러면 전반적으로 좋은 건데, 중국 정책 당국 입장만 보면은 부동산 시장만 너무 치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건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된 그 HSBC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 지수가 있습니다. PMI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당초 시장 전망이 52.2 정도였는데 50.4밖에 안 나왔고, 전달보다 1.9포인트 떨어졌죠. 이게 기준선이 50이어서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좋다, 이런 응답이 많았다는 건데, 일단 상승세가 가파르게 꺾이는 그래프가 일단 그려졌습니다. PMI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들도 보면은 좀 좋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신규 수출 주문이 50.5 에서 49.8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준선인 50을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수출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났다는 뜻이고요. 해외 수요가 그만큼 좋지 않다, 이것이 이제 지표로 확인된 거고, 또 수주 잔량 지수도 50 밑으로 떨어져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원자재 재고 지수도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두 지표가 이제 50 밑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공장 가동이 앞으로 조금 둔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신호가 보인다는 거죠. 정리해 보면은 제조업 쪽에서는 적신호가 조금 깜빡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수출, 제조, 내수 이게 다 같이 움직이면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가도록 어떻게 보면 정책 당국자들이 좀 속도 조절 뭐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금 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있는 것이 중국 정부가 춘절 이전에 굉장히 많은 자금을 시중에 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 인민은행이 다 회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한 300억 위안 정도의 자금을 단기 자금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에서 단기 유동성을 쪼이니까 이게 뭔가 인민은행이 지금까지 하고는 달리 자금줄을 좀 죄기 시작한다. 이런 걸 이제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이대로 이제 시중 유동성이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이제 유동화돼서 부동산 시장으로만 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제어를 하겠다. 이런 거고 또 소비자 물가 쪽에서도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1% 이상 물가가 오르니까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나서서 이 12개월 최고치 물가를 좀 잡아야겠다. 이런 게 이제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낸 거죠. 예. 중국도 지표들이 이제 3월 초에도 계속 발표가 됩니다. 발표되는 것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초에는 이제 중국의 권력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대감들이 높았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제 뭔가를 좀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시진핑 체제가 조용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상황들이 2명 버티고 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때문에 뭐 제대로 영향력을 못 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고 전반적인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양회를 지나고 나면은 국가주석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제 공식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정권 초기에 경기를 끌어올려서 뭔가 강력한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시진핑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성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너무 먼저 치고 나니까 그건 좀 제어를 하는 거고 다른 경기 지표들도 좀 좋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경기를 보는 현재의 시각은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질서정연한 그런 걸 만들어 가겠다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따라서 부동산 쪽은 조금 진정을 시키고 다른 어떤 내수라든지 또 해외 여건들을 봐서 수출을 이렇게 진작시키는 쪽으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실생활과 관련된 물가 압력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게 강한 것 같고요. 따라서 중국의 내수 업종 관련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이고요. 경제 지표 입장에서는 특히 수출 관련된 지표를 좀 유심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도 업종별로 득실을 따져서 이런 지표의 변화에 맞는 그런 어떤 속도 조절에 맞는 네.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이렇게 생각처럼 치고 나가지 못하거나 내수 기반이 좋지 않다면 국내 지금 사실 중국 내수를 기반으로 한 국내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고 그나마 좋은데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치 체제가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요. 앞서 뭐 또 시진핑과 함께 그 경제나 이런 쪽은 사실 또 리커창이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아직 노선도 그렇고 상당히 그 시진핑하고 리커창하고의 권력 관계도 좀 힘의 이 균형들이 아직까지는 맞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미국 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미국은 네. 지금 이제 소위 시퀘스터라고 하는 연방정부의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보세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좀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예산안과 관련돼서 양당이 싸우는 문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잠깐 뉴욕에서 근무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은 그때 이제 부시가 대통령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재정 적자가 큰데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된 국채 발행 규모가 이미 한도에 닿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공화당 출신이고 의회도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는 그게 스무디하게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시퀘스터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의회는 공화당이 또 백악관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대립이 있는 건데 이 문제 자체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부조직법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냉정히 보는 것이 만약에 시퀘스토가 되더라도 뭐 영향이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 것 같고 약간의 잡음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머니인사이트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